안녕하십니까, 강정천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빙을 시작한 게 1984년, 지금 이제 한 몇 년 채우면 다이빙 부록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이빙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이상 다이빙을 쉬어본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서기 2000년에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요. 수술하러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혹시 다시는 다이빙 못할까 싶어서 다이빙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수술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도 그 후포 방파제 밑에 작은 난파선에 우럭이 버글버글 하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모래사장에 죄송한 점을 제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I am back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어쩌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다이빙을 좀 오래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권장사항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문자 주시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보냈어요. 친구가 다이빙을 쉰 지 6년인데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내년이 환갑이랍니다. 많이 좁네요.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정도 다이빙을 했고 아마 6년 정도 쉬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에서 함께 100회 기념 다이빙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다이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주제를 놓고 보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분이 다이빙을 왜 쉬었지? 뭐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을 얼마나 쉬었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이빙 하기 전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쉰 이유 중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 건강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다이빙 못했으면 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뭐 다시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이빙 하다가 내가 하기 싫어서 뭐 단순 변심으로 다이빙을 쉬었다, 마찬가지죠. 다시 또 하고 싶어지는 단순 변심을 지금 겪고 있는 거겠죠. 근데 무슨 뭐 사업적이다, 뭐 가족이 반대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고려할 이유는 없고, 뭐 그렇더라도 다이빙을 좀 오랫동안 쉬었으면 다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한 이 정도의 어떤 자신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 다이버연이 그 자격증 있냐 이런 표현을 하죠. 다이빙 혹은 다이버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죠. 저희들이 지금 많은 용어를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인증증이 이게 다이버 서티피케이션의 가장 근접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이빙 인증증 있냐 이렇게 안 하죠. 너 자격증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격은 퀄리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다이버 자격증, 이게 제가 SSI에서 받은 하나의 기념적인 플라티늄 프로 5000 그 인증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증이 아니고요, 서티피케이션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인정, recognition입니다. 너 SSI 돈 많이 벌어줬으니까 뭐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나 준다, 이런 의미죠. 인정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다이버 자격증은 이게 또 국가에서 주는 면허증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이거는 다이빙 교육하는 어떤 기관, 그 다이빙 교육 회사 이런 데서
자기들이 제시한 교육의 조건들을 잘 충족을 해서 너는 이제 개방수역에서 버디와 함께 강사 없이도 다이빙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번 받으면 영구하기 때문에 그 인증증을 잊어먹지 않으면 뭐 계속 할 수 있고, 잊어먹어도 재발급 받는 거 요즘 쉽고요. 요즘은 뭐 전부 디지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용자 뭐 번호, 뭐 비밀번호 이런 거 넣어서 들어가면 인증증이 다 디지털로 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의 경우는 다르죠. 이분들은 그 어차피 그 회사에서 주는 이 프로페셔널 인증증으로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돈의 일부를 그 회사로 뭐 연회비라든지 뭐 무슨 참가비라든지 어떤 이런 형식으로 갚지 않으면 이 자격을 정지를 시킬 수 있겠죠. 얼마나 쉬웠느냐에 따라서 그 RSTC와 또 RSTC의 기준을 따르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근하게 말하자면 6개월 정도보다 긴 기간을 쉬었으면 이 스쿠버 리뷰, 뭐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리프레셔 코스 뭐 이런 거요. 이거를 한번 받고 다이빙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뭐 사실은 3년 한 사람이 6개월 쉬었으면 6년을 쉬었으면 사실 이거 뭐 한번 이 리뷰를 빡시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분이 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다이빙 한 사람이 한 6년 쉬었다 이러면 이게 회복이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스쿠버 리뷰라고 하는 이거는 뭐 그 교육단체마다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이 스킬 리프레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스킬 업데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쉬었던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킬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육단체의 모든 강사분들이 비록 정규 강사가 아니어도 보조 강사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다른 강사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나한테 와서 좀 상급 인증증을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오픈워터 과정을 잘 받았는지, 혹은 또 그 위에 레벨에서 받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훈련을 많이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이 스킬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죠. 많은 그 다이빙 팀들이, 강사분들이 이끄는 팀들은 저는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가 교육한 사람 아니면 팀에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바보 같아요,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이버고 같이 하면 좋죠. 그래서 그게 믿음지 않거든. 한번 그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같이 다이빙 할 수 있겠다는 확인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 합류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도 제가 속해 있는 그 시니어 스쿠버 소사이어티라고 있습니다. 이 밴드 활동을 하는 팀인데 그게 지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수영장에서 업데이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쉬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스킬을 좀 새 글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수영장 자주 가셔야 됩니다. 더 바람직한 거는 뭐 강사 레벨의 그 프로페셔널과 함께 가서 그 자기 스킬을 확인 받아보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건강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돼서 다이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건강 계통을 다 확인하고
지금은 괜찮다는 것을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 40세 혹은 45세 이후에는 본인은 비록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지만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작년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이빙을 다시 시작할 때, 심지어는 매년 다이빙 하시는 분이라도 밴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폐 기능 검사와 심장에 대한 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폐 기능 검사는 하는 방법이 이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심전도도 그냥 내가 누워있으면 찍어줍니다. 심전도에서 심장의 정기적인 어떤 자극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60세 저쪽부터 다이빙 하다가 사망사고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주신 분도 60세, 내년이 환갑인데 이런 분이라면 적어도 심장의 그리고 폐의 기능이 정상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다이빙 푹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좀 해서 내 몸 상태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다이빙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는 사실 무슨 강제 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래 쉬었으면 스쿠버 스킬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업데이트도 받은 다음에 본인의 건강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이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복귀 전에 권장사항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주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시기 기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